첫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좀 서브스트레이트라는 툴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익숙한 그런 개념들을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아마 서브스트레이트라는 툴을 익숙하지 않으시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세션은 이제 런타임 업그레이드랑 그리고 트랜잭션 벤치마킹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차는 먼저 런타임 업그레이드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에 이제 벤치마킹과 실제로 폴카닷이나 이제 여러 서브스트레이트 기반 블록체인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런타임 업그레이드인데요. 기존의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아닌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보통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포크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 업그레이드 전에 여기에 가다가 이제 새로운 룰을 적용하고 싶을 때 그런 기존의 블록체인을 셧다운을 시켜야 되고 새로운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후에 다시 켜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 기존의 포크 기반 업그레이드 방식이었는데요. 네,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는 이제 와셈 기반 런타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런타임 자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에 한 상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왼쪽에 있는 부분이 그 업그레이드 전에 런타임이 될 거고요. 이제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 저거를 그냥 교체하는 식으로 런타임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돼서 포크 없이 그리고 셧다운 할 필요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런타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마법처럼 되면 좋은데 간혹가다 이제 뭐 타입을 변경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티저 타입이 뭐 128, 256비트, 128비트인데 예를 들면 64비트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코딩 값이 어, 변경이 돼서 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던 타입들을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줘야 되는 작업이 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데모를 할 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법처럼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타입 변경이나 인코딩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된다는 점. 네, 그래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는 어떤 식으로 이제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마법처럼 되는지 좀 러스트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트레이트를 아실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의 인터페이스인데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이시나요? 네. 어, 트레이트 안에 저기 on runtime upgrade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때 이제 해당 함수가 그러니까 해당 트레이트를 구현한 타입들이 저 함수를 호출하게 됨으로써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게 되는 구조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나중에 코드로 살펴볼 거고요. 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서브스트레이트는 매 블록마다 이제 계속 호출이 되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걸 이제 훅이라고 하는데 먼저 그 블록을 실행할 때 이제 onInitialize라는 함수랑 onInitialize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그 onInitialize라는 함수보다 더 먼저 이제 호출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기반 블록체인은 이제 팔렛 기반으로 런타임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팔렛마다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일일이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폴카닷이나 이제 여러 서브스트레이트 기반 블록체인에서는 그 마이그레이션 패턴이라고 해서 하나의 튜플 타입으로 묶어서 이제 한 번에 호출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시는 타입 마이그레이션 타입 안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9209382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38 버전에서는 해당 마이그레이션 진행하고 쭉쭉쭉 가서 943 버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코드를 잠깐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현재 폴카닷 런타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실제 돌아가는 그 폴카닷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런타임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될 때 버전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시면 마이그레이션 안에 보구상파는 팔렛을 마이그레이션 시켜라라고 설명드렸고 940 버전에는 노미네이션 툴 팔렛을 마이그레이션 시켜줘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런타임 업그레이드 할 때 이런 패턴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훅이 이제 블록마다 이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또 호출이 되는 그 반대니까 팔렛을 보유한 스토리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번 업그레이드 했을 때 기존 버전이 V1이고 업그레이드 했을 때 V2가 되면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때 그 해당 버전이 현재 어떤 버전인지 체크를 하고 V2면 V2로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다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라이 런타임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렸고 트라이 런타임이라는 테스팅 툴이 있어요. 그래서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안 했다고 이러면은 체인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체인이 인코딩을 못하게 돼서 예기치 못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먼저 테스팅을 해보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폴카닷이나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기반 블록체인은 스토리지에 접근을 할 때 저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externalities라는 어떠한 환경에서 스토리지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테스트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 externalities라는 환경을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 돌아가고 있는 이제 런타임에 저장되어 있는 그 상태들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새로운 런타임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런 식으로 우선 교체를 하고요. 저 테스트 externalities라는 환경 안에서 새로운 런타임 와셈블록을 교체를 하고 저 다운로드 받은 스테이트를 가지고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특정 파이널라이즈된 블록에서 상태를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상태가 올바르게 됐는지 체크해보는 그런 유용한 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혹시 런타임 업그레이드나 트라이 런타임 혹은 이 트레이트 관련해서 혹은 훅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런타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랑 이제 트라이 런타임이라는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많이 불편한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은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그냥 간단한 서브스트레이트 템플릿을 가져와서 이제 업그레이드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런타임 환경입니다. 그냥 템플릿이어서 막 여러 팔렛들이 있는 건 아니고 간단한 템플릿인데요. 우선 그 노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제가 빌드를 먼저 해놔서 빌드 과정 없이 먼저 노드를 띄워보겠습니다. 네, 디벨로퍼 모드여서 그 피해 없이 이렇게 블락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노드가 돌아가고 있고 네, 이제 이게 그 폴카닷 JS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기반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환경 익스플로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띄운 노드에 대한 그 익스플로러고요.
네, 현재 그 버전은 지금 보시다시피 100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업그레이드 할 부분은 그 밸런스를 담당하는 그 팔렛에서 이제 폴카닷은 그 최소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보다 못한 그 기준치보다 못한 어카운트들을 이제 삭제를 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레시홀드 값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지금 500으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은 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 1000으로 한번 바꾸고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값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 팔렛에 이제 네, 컨스턴트 값으로 그 값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현재는 500으로 저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제가 1000으로 바꾸고 다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와셈, 그 새로 교체된 그 새로 빌드된 와셈을 기존의 와셈과 교체를 해서 이제 실제로 런타임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래는 이 런타임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실제 이제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데모이기 때문에 서브스트레이트의 가장 대장 어카운트인 수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는 보통 테스트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어, 방식이고요. 실제로는 거버넌스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우선은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set 코드라는 그 트랜잭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쪽에다가 그 새로운 와셈 파일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어, 네, 이 스펙 버전을 무조건 전 버전보다 올려줘야 됩니다. 아까는 100이었지만 지금은 1 올린 101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빌드를 해야 돼서 네, 그래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수도라는 팔렛으로 가서 수도 팔렛에서 수도 언체크 웨이트라는 트랜잭션을 날릴 거고 언체크 웨이트라는 저 콜 파라미터 안에 제가 날릴 트랜잭션을 담게 되면 이 콜 이름은 시스템 팔렛 안에 있는 set 코드라는 트랜잭션을 날릴 거고 set 코드 파라미터 안에 새로운 와셈을 넣으면 기존의 와셈을 새로운 와셈으로 교체를 해서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빌드가 다 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업로드를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와셈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힘드네요. 잠시만요. 어, 그래서 트랜잭션을 날리고 실제로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네, 여기 보시면 100, 101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체인 스테이트에 저희가 바꾼 값을 보면 이렇게 1000으로 변경되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끄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투표가 승인이 되면 스케줄러 판렛에 의해서, 그러니까 특정 블록 번호 안에 제가 방금 날린 트랜잭션이 그대로 실행돼서 코드가 코드가 변경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서브스트레이트나 폴가낫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그냥 기본적인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보여줬고요. 이제 트라이 런타임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노드를 실행하고요. 네, 이거는 그 제가 디벨로퍼 모드여서 그 아까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부분은 다시 첫 제네시스 상태에서, 그거 없이 제네시스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 넘버 네, 1번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그 원래 그 빌드를 이제 트라이 런타임이라는 그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려면 그 이제 아까 저희 빌드 할 때 러스트에 있는 이 피처 기능 중에 try runtime이라는 기능을 켜서 빌드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 try runtime이라는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쓸 수가 있고, 저는 이미 그 빌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네, 이 부분이 try runtime을 사용한 부분이고요. try runtime이라는 피처를 이용해서 빌드를 한 바이너리 파일이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실제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보여드리고, 이제 그런 마이그레이션 없이 아까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부분이랑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체인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현재 저희 런타임의 밸런스 타입은 U12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4로 낮추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코딩 값이 변하게 돼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업그레이드 할 때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밸런스 타입이 64비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64로 변경을 해주고 이게 디펜던스로 있는 타입도 64로 바꾸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우선 마이그레이션을 한 코드를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그레이션 미리 해놔서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왔고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의 어카운트 밸런스에 묶여있던 타입이 U128였습니다. 실제 이제 서브젝트 기반 혹은 평가가 체인에 사용하는 다 토큰이나 토큰 타입이 토큰 밸런스 타입이 U128이었어요.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저는 올드 어카운트라고 타입을 명시를 해주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마이그레이트 패턴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시킬 건데요. 그러니까 온 런타임 업그레이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이용한 이 타입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인터페이스로 구현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타입 안에 온 런타임 업그레이드라는 펑션을 호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실제 그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시스템 팔렛 안에 있는 어카운트 타입 안에 어카운트라는 스토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지를 보시면 이렇게 어카운트 인포 타입이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인포 안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translate라는 내부적으로 뭔가 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값들을 old value라고 제가 변수명을 지정을 했고요. 새로운 value를 new value라고 하게 될 겁니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카운트 info라는 스트럭트 안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요. 이제 마이그레이션 필요 없는 부분들은 그대로 타입을 정의해 주면 되고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드 밸류는 아까 보여드린 U128 타입이고 이제 데이터 프리 밸런스 세츄레이트 인수라고 해서 이제 러스트에서는 타입 변경을 할 때 int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그래서
saturated를 쓴 이유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함수를 호출을 한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U128 타입에서 U64 타입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카운터는 실제 그 어카운트가 그 스토리지 안에 저장되어 있던 어카운트가 몇 개 있는지 보기 위해서 선언한 변수고요. 그래서 실제 어카운트가 10개 있으면 이제 카운터가 10개로 돼서 이쪽에 로그가 찍히게 되겠죠. 이제 보통은 이제 원 런타임 업그레이드 함수는 wait라고 해서 제가 이거 다음에 설명드릴 텐데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이제 트랜잭션 수수료를 결정할 때 보는 지표를 이제 weight라고 합니다. 이제 컴퓨테이셔널 타임을 서브스트레이트에서는 weight라고 표현을 하고요. 실제 원 런타임 업그레이드라는 함수가 얼마나 많은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잡아먹는지 알기 위해서 원래는 정확한 웨이트를 적어줘야 되지만 데모에서는 일단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디폴트는 아마 0일 거예요. 그래서 0을 리턴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try runtime의 이제 기능이 나오는데요. 아까 같이 그 빌드를 try runtime features를 이용해서 빌드를 하게 됐을 때 이 함수도 저희가 이 함수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프리 업그레이드라는 부분은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호출이 되고 포스트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한 후에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할 부분은 실제 데이터들을 조회를 했을 때 업그레이드 전에 그 밸런스 토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카운트 개수는 몇 개인지 체크를 하고 이제 여기서 100 U8라는 타입을 리턴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인코딩 돼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100 U8이 그대로 포스트 업그레이드의 스테이트로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타입을 알기 때문에 디코딩을 할 수가 있고 네, 실제 여기에서 리턴된 값이 제가 프리썸이랑 프리카운트라는 변수로 지정을 했고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일어난 후에 실제 값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카운트는 몇 개인지, 어카운트 개수랑 또 토탈이 얼마인지 해서 이제 당연히 같아야겠죠. 업그레이드 한 이후에 후와 전과 다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assert 같은지 확인을 하고 이제 괜찮으면 OK라고 해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미 빌드를 해놔서 네. 그래서 이제 해당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고 실제 그 바이너리 파일 명시를 해줘야 되니까 try runtime을 피처로 한 빌드 바이너리 파일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바이너리가
그 제가 테스트 런타임이라는 그 피처를 가지고 빌드를 한 바이너리 파일이고요. try 런타임을 할 거고 이제 런타임을 마이그레이션 없는 런타임과 마이그레이션을 한 런타임을 동시에 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wasm 파일이 이 런타임이 마이그레이션을 안 한 wasm 파일이어서 이거를 먼저 런타임에 띄워주고 이 on 런타임 업그레이드는 아까 그 on 런타임 업그레이드 함수를 이제 호출할 거다라고 명시를 하는 거고요. 이제 실제 여기서 실제 돌아가는 체인을 가져오게 돼요. 지금은 이제 제가 먼저 띄워놓은 이 체인을 바라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그 아까 체인 스펙 버전 100의 런타임이고 이제 아까 타입을 변경하고 마이그레이션 없이 진행했던 wasm 파일을 넣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테스트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에러가 떴고 보시면 뭔가 스테이트 루트에서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타입을 변경을 했고 마이그레이션 없이 스토리지 접근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에러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다음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한 와셈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without errors로 런타임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다라고 나오고 아까랑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이제 프로덕션 단계에서 진행하기 전에 마이그레이션을 해보고 이제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툴입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개발이나 체인 개발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런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특정 블록에서 스테이트가 제대로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파이널라이즈된 블록에서 저희가 원하는 개발자들이 원하는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는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개발할 때 진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테스팅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적어놓은 로그 이 로그를 띄워주고요. 4개의 계정은 마이그레이트 했다고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런타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과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트라이 런타임을 이용해서 그 런타임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그 체인 개발자들이 그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트라이 런타임까지 보여드렸는데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오버플로우요? 업그레이드 할 때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아까 이 saturated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saturated라는 그런 좀 안전하게 그런 걸 체크하는 그런 메소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서 이제 아마 트라이얼 런타임에서 했을 때가 나을 것 같아요. 네. 블럭이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DB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네, 그래서 물론 런타임은 당연히 알고 있고 클라이언트도 이제 그 키값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키값에 그 런타임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컨스턴트 값으로 서브스트레이트에 박아놨어요. 네. 더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시간이 50분인데 벤치마킹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도 굉장히 런타임 개발자들, 코어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왜 해야 되냐면 서브스트레이트에는 이제 웨이트라고 해서 아까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린 웨이트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웨이트는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의 12제곱의 웨이트를 1초로 보고 있고요. 네. 서브스트레이트 폴카닷은 이제 멀티체인 아키텍처다 보니까 작년에 웨이트 디멘션이라고 해서 원래는 컴퓨테이셔널 타임만 측정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폴카닷이 투 디멘셔널 웨이트라고 해서 페어체인의 풀 사이즈까지 웨이트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멀티체인 아키텍처 웨이트는 2D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컴퓨테이셔널 타임과 페어체인 블록의 프로프 사이즈까지 웨이트로 받고 있고 벤치마킹을 왜 해야 되냐면 실제 폴카닷이 타겟으로 하는 블록 시간이 6초예요. 6초 안에서 실제 트랜잭션을 실행시키는 시간이 2초밖에 안 돼요. 그 2초 안에 트랜잭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온 이니셜라이즈 후기라든지 여러 가지 획들도 같이 호출이 되고 근데 그 2초 안에 트랜잭션들을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벤치마킹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온 이니셜라이즈 부분이 엄청 크면 트랜잭션을 그 블록에서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잘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트랜잭션을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실제 서브스트레이트에서는 이제 당연히 러스트다 보니까 매크로를 이용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프레임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팔렛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벤치마크 extrinsic name이 트랜잭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랜잭션들을 실행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지정한 다음에 그 트랜잭션을 실행시키고 트랜잭션 이후에 그 베리파이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해당 트랜잭션에
웨이트가 얼마인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현재 CLI로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이션 방식으로 벤치마킹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실제 컴퓨테이셔널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벤치마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 할 때 필요 없는 부분들을 화이트리스트로 담아서 그 해당 화이트리스트된 타입들이 뭐 DB를 읽고 쓰는 데는 전혀 그 벤치마킹에 계산에 넣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블록 넘버라든지 이벤트 이런 것들은 매 블록마다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벤치마킹이 안 넣어도 돼서 그렇게 화이트리스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랜잭션에 실제 컴퓨테이셔널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세팅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포문을 도는데 뭐 100번을 돈다. 근데 이제 스텝을 뭐 1스텝으로 갈지 혹은 2스텝으로 갈지, 그러니까 2, 4, 6, 8로 갈지 1, 2, 3, 4, 5, 6, 7, 8로 갈지 이런 식으로 스텝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이용해서 벤치마킹 상태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트랜잭션 이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제 트랜잭션을 그 상태로 지정한 상태를 기반으로 트랜잭션을 실제 실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실행시킨 다음에 그 파이널 스테이트까지 베리파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되어 있고, 만약에 맞지 않으면 테스트 페일로 테스트가 페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크로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타임을 트랜잭션의 시작과 끝을 측정을 하고 벤치마킹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빠르게 그 벤치마킹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동일하게 그 트라이 런타임과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식으로 그 런타임 벤치마크 피처를 켜서 빌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해놔서 네, 이 부분이 그 런타임 벤치마킹을 켜서 빌드를 한 바이너리 파일이고요. 그래서 실제 벤치마킹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네, 그 빌드된 파일을 기반으로 네, 빌드된 파일을 기반으로 이런 그 명령 CLI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어떠한 팔렛을 벤치마킹 할 건지 저는 이제 밸런스 팔렛의 특정 트랜잭션을 벤치마킹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번의 스텝으로 갈 건지 벤치마킹은 총 20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을 아웃풋 파일 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네, 지금 빠르게 벤치마킹이 되는데요. 한번 아웃풋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팔렛 밸런시스 그 벤치마킹 결과 파일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그 해당 트랜잭션이나 트랜잭션의 웨이트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CLI를 통해서 벤치마킹 툴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웨이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해당 트랜스퍼라는 트랜잭션인데 저희가 벤치마킹한 그 파일 기반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이 트랜잭션의 웨이트는 얼마인지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실제 트랜잭션을 할 때 먼저 그 월스 케이스를 저희가 가정했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피를 측정을 하고 이제 실제 사용된 C는 실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감을 해서 다시 그 트랜잭션을 날린 유저에게 다시 환불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